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가계부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4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결혼 6년차 3인 가구 맞벌이 부부이고요. 가계부를 쓴 지는 지금 만 6년이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직장인이고 저는 프리랜서 사업자이고요. 저희 집은 초절약하는 집은 아니에요. 소득 대비 일정한 저축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는 좀 소득이 많이 늘어가지고 저축률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요. 시드의 상당 부분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이슈로는 예산 대비 처음으로 한 10 얼마? 한 3% 정도 초과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항상 생활비 조절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10월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볼게요. 고정 지출을 볼게요. 주거로는 관리비, 도시가스, 그리고 수리 청소비. 저희 이모님이 2주에 한 번씩 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용돈이 있고요. 보험료가 4가지 나가고 있고, 그리고 통신 비용, 인터넷, TV, 쿠팡앱이랑 남편 축구교실. 고정 지출은 한 130만 원대로 나가고 있고요. 월세가 포함되면 한 29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항목별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볼게요. 주거 비용은 32만 원을 썼습니다. 관리비는 18만 원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올 들어 가장 많은 관리비가 나왔었는데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안 틀어서 줄었고요. 도시가스는 13,000원, 마찬가지로 좀 적게 나왔고 수리 청소는 이제 이모님이 2번 와주셔가지고 12만 5천 원이 들었습니다. 토탈 32만 원. 대출이자는 저희 집에 지금 없어요. 저번 가계부에서 댓글을 보니까 빚이 있는 집들은 어떻게 생활비 관리를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러니까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만 원을 다 대출로 갚진 않았어요. 그 중에 일정 부분은 대출을 갚고 일정 부분은 따로 시드를 모아서 이 시드로 또다시 투자를 했습니다. 나는 좀 초보라서 이제 막 투자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하면 그 비중을 조금 조절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유가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중에 80만 원 이상은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한 20만 원 이하로는 따로 시드를 모아서 투자를 좀 해본다거나 이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이 조금 된다. 이 비중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5대5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고 요거는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대출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올스탑 한다 요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제 금리가 11월에도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도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그러면 진짜 금리가 한 번만 올라가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만약에 맞벌이 부부시라면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둬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 대출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그 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잠깐은 투자를 홀딩시키고 이 대출 수준이 너무 과도한 걸 조금 줄이는 데 주력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대출이 있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숨 고르기를 하면서 과도한 대출은 조금 줄여가는 게 맞다고 요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비를 볼까요? 이번 달에 제가 가장 반성해야 될 부분이 식비였어요. 올 들어서 처음으로 70만 원 넘은 것 같아요. 식비를 보통 60만 원 선으로 쓰는데 사실 이제 좀 핑계를 대자면 남편이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본인이 이제 썼던 그런 내역을 가계부에 같이 입력을 해주거든요. 요번에 남편이 조금 밀려가지고 기록이 조금 누락된 거였어요. 저희 집은 식자재를 보통 45만 원 내외로 쓰는 집이에요. 외식은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하고 이번 달에 식자재부터가 일단 10만 원 이상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반성을 하고 남편하고도 이 내용을 좀 공유를 했었고요. 10월에 친정엄마가 올라오셔가지고 좀 자잘한 외식들을 했어요. 원래는 좀 외식을 한번 이제 화끈하게 좋은 데 가서 하는 편인데 요번에는 이제 엄마랑 왔다 갔다 어디 다니다 보니까 피자도 먹으러 가고 어쨌든 이번 달 식비를 조금 조절을 못한 감이 있어서 지금 11월이잖아요. 신경 써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은 10만 6천 원 썼는데 세제 떨어진 거, 종이, 호일, 소스볼 이런 것들을 샀고요. 겨울 차렵 이불을 샀습니다. 이불은 1, 2년에 한 번씩 좀 낡은 거는 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 안에서는 잘 썼던 것 같고요. 꾸민비는 이번 달에 3만 원 썼습니다. 이것도 잘 쓴 것 같아요. 신랑 헤어커트한 거, 로션이랑 립밤을 하나씩 샀습니다. 건강은 예산보다 초과를 하게 됐는데요. 가장 컸던 거는 구강 세정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치아 관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항상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자리 차지할 것 같아서 그냥 안 사다가 최근에 이제 인스타에서 공구가 있길래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만족스럽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저 맞은 게 있었고, 또 아이가 좀 열감기로 좀 고생을 했었어요. 한 2주 정도 병원을 다녔는데 그때 들었던 병원비와 약국 비용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조금 초과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건강에 있어서는 막 엄청나게 아끼려고 하지는 않고 있어요. 개발 문화 비용은 좀 많이 초과했어요. 27만 원이 넘게 나왔네요. 저희 남편 축구교실 회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화생활은 보통 저희 가족이 혹은 아이랑 함께 공연을 보러 가거나 테마파크를 가거나 나들이 했던 비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번 달에 아이랑 그 공연을 본 것들이 조금 많았어요. 무려 3개를 봤는데 장수탕 선녀님이라고 백희나 작가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강추해요. 한 4살 이상 되는 아이 있으시면은 데려가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백희나 작가님 그 알사탕 그것도 뮤지컬 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뽀로로 공연을 봤는데 사실 요거는 좀 별로였어요. 가격 대비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하는 버블쇼가 있는데 요거는 정말 강추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아이랑 둘이 다녀왔는데 12월 공연도 지금 한 번 더 예매를 해놓은 상태예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 평균 이제 공연을 보러 가거든요. 요번에는 한 번 더 이제 조금 많아지면서 좀 초과를 했습니다. 자동차 비용은 18만 원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나들이가 조금 많이 있어서 주차비가 또 기본적으로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하이패스 통행료 나왔던 거, 기름값은 보통 한 10만 원 정도씩 쓰는데요. 최근에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육아 비용은 21만 원을 썼습니다. 요번에 아이가 아팠는데 체온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갑자기 체온계를 새 걸로 또 사게 됐습니다. 그 비용만 7만 원이 넘게 나와서 조금 초과가 좀 됐어요. 그리고 아이 내복 사고 빨대컵 이런 거 샀고요. 그리고 장수탕 선녀님 책을 샀습니다. 저는 아이랑 이제 공연 보러 가기 전에 그 공연에 맞는 책이 있으면 미리 구입해서 읽고 가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사서 계속해서 복습해서 읽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랑 남편이랑 실내 키즈 카페를 간 게 있어서 그 비용도 추가로 들어서 한 이 정도가 나왔네요. 반려동물은 5만 9천 원 정도를 썼습니다. 반려동물은 한 2달에 한 번씩 지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간식 혹은 사료랑 그 배변 패드 이렇게 사고 있는데 지금 강아지가 저희 친정집 그 전원주택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강아지 말고도 큰 강아지 백구라고 있어요. 간식을 사다가 백구도 생각이 나서 백구 간식까지 같이 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초과가 되었습니다. 엄마 된 마음으로 여행 비용은 30만 원을 잡았고 예산보다는 적게 썼는데요. 이번 달에 저희 결혼기념일이 일단 있었고요. 또 저희가 여름에 그 순자산 10억을 달성하면서 스스로 보상을 해주자. 그래서 비상금에서 한 100만 원을 저희가 따로 잡아놨었어요. 그 중에 한 20만 원대로 한번 쓰고 나서 계속 돈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 부모님이랑 같이 리손 포레스트 2박 3일을 다녀왔습니다. 숙박비를 그 비상금으로 해결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한 6, 70만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 외에 여행 가서 사 먹었던 외식 비용이나 부대 비용, 입장료 같은 거는 여행 예산 이 30만 원 안에서 해결을 했었습니다. 비상금은 제가 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는 50만 원을 썼는데요. 이번에 저희 이제 친정엄마가 올라오시면서 고급 식당에 가서 외식을 했었어요. 한 25만 원 정도를 썼었고요. 저희 신랑 회사 동료들 경조사 발생했던 거 축의금 혹은 부조금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월 평균 경조사가 한 50만 원 정도예요. 작년에는 연간 경조사가 한 500만 원 안 되게 썼었는데 올해는 제가 한 600만 원 정도로 잡고 쓰고 있습니다.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모님 집을 방문한다거나 아니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셔가지고 좋은데 모시고 갈 때 있잖아요.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가지 않았을 곳인데 부모님을 위해서 예약해서 외식을 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로 넣고 있고요. 그 외에 짜잘하게 그냥 부모님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 뭐 피자 사 먹고 치킨 뭐 시켜서 먹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같이 식사를 할 때도 외식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용돈은 매달 똑같아요. 남편 33만 원, 아내 11만 원. 저는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든다거나 점심 식대가 따로 들지 않아서 순수 용돈만 책정을 한 거고요. 사실 여기에 있는 용돈 말고도 결혼 전부터 제 용돈으로 계속 재투자를 하면서 약간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거는 제가 따로 모아놓은 그런 데서 충당을 하는 편이에요. 보험료는 45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총 4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어서 패스를 할게요. 통신비는 52,000원 정도가 나가는데 저희 남편 핸드폰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법인폰을 쓰고 있어서 제 핸드폰 요금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5,500원. 식구들과 가족 결합으로 묶어서 요금제 자체에서 30% 할인을 받고 있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 25% 요금 할인을 또 추가로 받고 있거든요. 제가 79,000원짜리 요금제를 쓰는데 55% 할인돼서 35,500원의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쓰는 인터넷 요금은 16,330원 거의 이게 인터넷 최저가 요금이고요. 저희 집은 TV나 뭐 케이블 이런 거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TV를 잘 안 보니까 아이한테 영상 노출 안 시키는 점에 있어서도 도움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보고 싶은데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 자체가 TV를 잘 보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아이도 어떤 놀이를 할 때 선택지에서 어떤 TV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요. 기타 요금은 54,000원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세금은 이제 주민세, 서비스는 쿠팡 회비 그리고 네이버페이 연간권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의 그 결제를 그 네이버페이로 좀 하고 있어요. 이 회비를 내고도 한 달에 더 적립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고민 끝에 연간권을 결제를 했습니다. 그게 한 45,000원 정도인가? 그래서 이번 달에 토탈 저희 생활비는 총 377만 원이 나왔습니다. 월세가 따로 160만 원 내는데요. 그거를 합친다고 하면 537만 원이나 되죠. 자, 다행히 소득이 높은 편이라서 저축률을 80%를 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가운데 아이한테만 순수하게 들어가는 돈이 한 40만 원대? 육아 비용도 있고 보험료 있고 뭐 병원비도 들고 식비에서도 아이가 또 차지하는 그 비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합쳐보면 보통은 한 40만 원 이상은 저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공부활동이 이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따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세워놨던 예산 안에서는 초과하지 않고 잘 쓴 편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한 13만 원 정도 초과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식비에서 딱 13만 원 정도가 초과가 됐더라고요. 식비를 무조건 뭐 6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 이런 건 아니지만 11월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히 기록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은 사실 잘한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부족했던 점은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 대비해서 나 스스로와의 약속을 조금 못 지켰다는 점 이런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아무튼 다음 달에는 좀 더 잘 살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0월 저희 3인 가구 맞벌이 부부의 한 달 생활비 가계부를 리뷰를 해봤고요.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안녕.